자, 첫 번째 경기. 벌리 대 유캐슬. 자, 벌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2명이 결장. 자, 그리고 유캐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3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현재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양 팀 다 전력 누수가 크고, 그리고 특히 좀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크다는 점까지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우선 벌리 같은 경우에는 긴 연패를 좀 거두다가 이제 최근에 본머스와 에버튼 상대로 연달아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제 패배는 좀 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좀 패배는 면하고 있는 거죠, 벌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좀 경기력은 좀 저조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유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래 첼시 상대로 이제 2점 앞선 걸 리드를 지키지 못하며 이제 무승부를 거뒀고, 그리고 이제 직전 맨유전에서는 한 골도 넣지 못하며 패배해 이제 공격에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부패를 좀 비롯해서 이제 주축 코어들 다수가 빠진 맨유 상대로 좀 패배하면서 좀 생각보다는 이제 기대 이하의 좀 결과를 좀 거뒀던 좀 유캐슬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현재 이런 좀 양 팀의 그 상황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 봤네요. 자, 일단 벌리 같은 경우에는 뭐 평소 플레이와 같이 이제 비교적 좀 수비 라인을 좀 내려서 이제 플레이를 하다가 이제 주로 좀 롱볼을 좀 통한 역습이나 이제 세트 피스를 좀 통해서 이제 득점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유캐슬 같은 경우에는 뭐 벌리 상대로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이제 경기를 좀 조율하며 이제 측면 중앙 가릴 거 없이 이제 비교적 좀 다양한 공격 루트를 좀 통해서 공격을 구사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벌리의 수비를 좀 두드리는 식으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뭐 공격을 좀 주도할 만한 팀은 그저 유캐슬이라고 좀 보여지고, 그러면서 이제 유캐슬이 더 좀 다양한 좀 공격을 좀 구사하면서 좀 더 이제 다채로운 좀 공격을 좀 보이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봐요. 자, 물론 이제 벌리의 공격 전개가 뭐 그리 좋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유캐슬 상대로는 어느 정도 공격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유캐슬 역시 지금 벌리 또한 지금 수비에서 좀 전력 누수가 좀 크다 보니까 이런 뭐 벌리의 수비를 뭐 곧잘 좀 공략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는 뭐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위협적인 득점 기회를 좀 잘 좀 창출하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봐요. 자, 다만 무대 두 팀 다 뭐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만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유캐슬의 현재 공격 퀄리티가 더 좋으면서 이제 공격 옵션이 좀 다양하다 보니 이런 유캐슬이 벌리에 비해서는 이제 더 좋은 그런 공격에서의 좀 퍼포먼스를 좀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그리고 그런 뭐 공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현재 뭐 중원 장악이나 이제 공수 전환에 있어서도 이제 벌리보다는 유캐슬이 더 낫기 때문에 이런 유캐슬이 그래도 경기를 더 이제 유리하게 풀어가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점과 좀 더불어 이제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 최근 5경기 모두 이제 유캐슬이 벌리 상대로 이제 전부 다 이겼을 만큼 지금 전승 중으로 강한 면모를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뭐 상성적인 그런 면모까지 좀 다 이제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유캐슬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이제 합리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이거는 유캐슬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유캐슬 승 쪽 보는 경기,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첼시 대 본머스. 자, 첼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 3명 결장. 자, 그리고 뭐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첼시 같은 경우에는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이제 빌라 상대로 홈에서 역전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서는 뭐 전반전까지만 해도 이제 첼시가 1점 차로 좀 앞서고 있었지만 이제 후반전에 이제 와킨스한테 이제 2골을 좀 실점하며 역전을 허용해 결국 이제 빌라한테 좀 역전패를 좀 당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봐요. 그러면서 일단은 이제 무패 행진이 좀 끊기면서 이제 한번 주춤하게 된 그런 첼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보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연속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다가 직전 경기 브랜트포드 상대로 원정에서 4대1 대패를 당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경기에서는 뭐 유유스팅은 뭐 보머스가 뭐 10개 가까이 좀 만들긴 했지만 골 결정력의 좀 부재로 인해 이제 득점으로 잘 이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이제 브랜트포드가 더 효율적인 공격을 좀 보이면서 이제 대량 득점을 해 좀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브렌트포드가 이른 시간에 이제 선취골을 넣은 이후로 이제 본머스의 그래도 수비가 이제 급격히 좀 크게 흔들리면서 굉장히 좀 수비 집중력이 많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자, 그만큼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수비가 확 무너지면서 대량 실점을 해 대패를 당한 그 본머스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첼시가 홈에서 템포 조절하며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첼시의 빌드업 차단에 포커스를 두면서 이제 압박을 가해 이제 볼을 좀 탈취하면은 좀 속공을 좀 통해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비 전환이 좀 느리다 보니까 공격에 실패하면은 되려 이제 상대팀한테 이제 역습 찬스를 좀 내주는 경우가 좀 많고, 그리고 이제 그런 기회를 좀 잘 살리는 좀 첼시인 거를 좀 고려하면은 첼시가 보다 더 이제 위협적인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어 이제 효율적인 공격을 좀 구사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이제 게다가 이제 아까도 언급했듯 지금 본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수비 조직력이 좀 안 좋으면서 이제 수비 집중력이 좀 떨어져 이제 대량 실점으로 좀 이어지는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좀 본머스의 좀 실점 위험이 더 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전 뭐 브렌트포드전처럼 이제 본머스의 좀 수비가 확 무너질 우려도 좀 충분히 좀 큰 경기라고도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좀 고렸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그래도 첼시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드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서 이제 빠르게 좀 흐름 전환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고렸을 때 저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용인의 첼시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 기준점이 3.5인데 3.5가 기준이라고 해도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할게요. 첼시 승에 이제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햄 대 이제 브라이턴. 자, 웨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포 1명, 그리고 수비수 2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브라이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웨스트햄은 직전 경기 풀럼 상대로 홈에서 패배를 했고, 이제 이로 인해 3연패 중으로 현재 하락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브라이턴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둔 이후 이제 내리 좀 3연패를 좀 하게 되면서 확실히 지금 현재 흐름은 이제 좀 저조한 그좀 웨스트햄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라이턴 역시 이제 현재 5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흐름이 좋지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아스날 상대로 원정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현재 지금 원정에서는 이제 연패를 좀 거두고 있습니다. 그 이제 웨스트햄과 더불어 이제 브라이턴의 좀 최근 페이스도 많이 안 좋고, 그리고 현재 이제 원정에서 연패 중으로 원정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흐름이 안 좋은 양 팀의 좀 맞대결이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일단 뭐 점유율은 뭐 그래도 브라이턴이 더 높게 가져갈 것으로 보지만, 최근에 브라이턴의 공격 전개가 지금 안 좋고, 그리고 특히 좀 측면 돌파가 잘 안 되며 공격이 늘어지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브라이턴이 뭐 웨임 상대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되 효율적인 플레이를 좀 보이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최근 좀 브라이턴의 좀 그런 경기들을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뭐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뭐 이제 주도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효율적인 그런 좀 공격이나 그런 게 잘 구사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좀 그런 좀 찬스를 잘 좀 못 살리고 있고, 찬스를 뭐 잘 만들지 못하거나 이제 못 살리고 있고, 그게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 최근 뭐 좋은 결과를 대체로 잘 못 내고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경기 역시 만약에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브라이턴의 그런 무의미한 U자 빌드업 시도가 많아질 수가 있고, 그러면은 공격에서도 굉장히 좀 지지부진할 그런 경우도 이제 충분히 지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두 팀 다 최근에 페이스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직접 맞대결에서 브라이턴이 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조한 경기력을 보이며 이제 무승부를 좀 거뒀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와 현재도 이제 그때와 비교했을 때 이제 브라이턴이 크게 나아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요소를 더 중점적으로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직접 맞대결처럼 브라이턴이 좀 웨스트햄 상대로는 좀 고전하는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웨스트햄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왼 프랜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만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뭐 지금 현재 뭐 양 팀의 그로 좀 공격 흐름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그렇게 좀 득점이 크게 날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봐서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팅엄 대 이제 에버튼. 자,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은두웨, 그리고 우드, 그리고 쌍가레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릴리시, 그리고 운디아에, 그리고 게, 그리고 뉴스 워리올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양 팀 다 주축 선수를 좀 다수가 좀 결장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노팅엄에 비해서는 이제 에버튼의 전력 누수가 더 큰 상태고, 그리고 특히 좀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공격의 주축이 되는 선수들이 좀 대다수가 좀 결장 중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뭐 공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우선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맨시티 상대로 나름 이제 1대1 스코어를 좀 잘 유지하다가 이제 세르키의 중거리 슛을 막지 못하며 실점에 이제 아쉽게 좀 패배했습니다. 물론 이제 맨시티 상대로 이제 1점 차로 좀 패배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좀 선전을 했고 어느 정도 이제 좀 후반 들어서는 좀 위협적인 기회도 좀 잘 좀 보였던 그것도 노팅엄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벌리 상대로 어느 정도 유효 슈팅을 좀 만들긴 했지만 그게 효율적인 득점 기회로는 잘 이어지지를 못했고 결국에는 이제 득점을 좀 못하면서 이제 무승부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이와 더불어 이로 인해 이제 지금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현재 이제 공격 사이클이 많이 떨어져 이제 골감에 좀 시달리고 있는 그저 에버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약간 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면은 현재 뭐 이제 은디아에 뭐 이제 뭐 이제 두스버리 홀등 이제 공격에 좀 주축이 되는 선수들이 좀 대다수가 좀 빠졌다 보니까 현재 좀 에버튼에 그리고 좀 공격이 좀 잘 안 풀리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경기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노팅엄이 전방 압박을 강하게 좀 가져가며 더 적극적인 플레이를 좀 보일 수가 있고,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노팅엄의 압박에 좀 대응을 하면서 이제 수비를 좀 정돈해 이제 안정적인 좀 경기 운영에 이제 포커스를 좀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수비 라인이 더 좀 높게 형성될 팀은 좀 노팅엄이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노팅엄의 좀 적극성이 더 좀 돋보일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가면 갈수록 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과 이제 수비 라인에서의 좀 간격이 벌어져 이제 빌드업이 좀 끊기는 경우가 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결국 이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에버튼의 좀 라인 컨트롤에 있어서는 많이 좀 이제 불안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뭐 공수 전환에 있어서도 이제 노팅엄이 더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노팅엄이 지금 뭐 에버튼 상대로는 템포 싸움에서도 우위를 좀 점하며 이제 위협적인 좀 득점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이제 현재 뭐 공격 퀄리티에 있어서도 이제 노팅엄이 더 좀 좋은 편이고, 게다가 이제 설상가상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좀 공격에서의 좀 주축 그런 좀 코어들이 이제 대다수가 좀 빠졌기 때문에 더더욱 공격에서 좀 기대치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좀 노팅엄과의 그런 좀 공격 퀄리티에 있어서는 더더욱 차이가 클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현재 뭐 계속해서 좀 무득점 중으로 공격이 좀 침체되었고, 그리고 공격에서의 주축 선수 좀 다수가 이제 좀 결장 중인, 그렇죠. 에버튼 상대로는 비교적 노팅엄이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내 좋은 결과를 좀 만드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렸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노팅엄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이 경기는.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에버튼의 그런 공격에서의 주축 선수들의 이제 대다수 결장 및 지금 골 감흥에 좀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에버튼의 좀 득점력을 고려해서 언더까지도 같이 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스날 대 이제 에스턴 빌라. 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팀버, 카라피오리, 이제 모스케라 등이 좀 결장 중. 자, 그리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카마라, 캐시, 그리고 파우토레스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양 팀 다 좀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이제 어느 정도 큰 상이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자, 일단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12월 초에 이제 빌라 상대로 이제 후반 추가 시간 막판에 이제 극장골을 좀 허용하며 패배해
이제 긴 무패 행진이 좀 끊기긴 했지만 그래도 그 경기 이후에 내리 5연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다시 좀 페이스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굳건히 이제 리그 1위를 좀 지키고 있는 거죠 아스날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다시 좀 페이스를 끌어올린 채 이제 빌라와의 그런 좀 리벤지전이 좀 성사되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첼시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역전승을 좀 거뒀고, 이로 인해 무려 11연승을 좀 달성하면서 지금 최상의 모멘텀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뭐 PL 내에서는 가장 지금 뭐 뜨거운 팀이라고 볼 수 있는 그좀 빌라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뭐 전체적인 그런 좀 페이스, 뭐 경기력, 이제 그런 좀 밸런스적인 부분도 지금 굉장히 좀 좋은 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되면서 현재 굉장히 좀 가장 좀 좋은 그 성적을 좀 내고 있는 그좀 빌라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만큼 이제 계속해서 긴 연승 행진을 좀 이어가면서 이제 좋은 그런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 그좀 빌라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초반부터 주도권 사수를 위한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 보고, 현재 양 팀 다 공격 전개가 좋으면서 이제 수비에서 어느 정도 전력 누수가 크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두 팀 다 그래도 수비에서 좀 흔들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공격을 좀 전개한다고 하면은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카와 좀 에제를 좀 주축으로 이제 측면 전개를 좀 기반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수가 있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습이나 아무래도 이제 하프 스페이스 침투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양 팀 다 뭐 공격에서 충분히 좀 두각을 나타낼 만한 경기긴 하지만, 그런 좀 공격을 그런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사뭇 좀 다를 수 있는 그좀 경기라고도 보여져요. 자, 물론 이제 아스날이 이번 시즌 홈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을 만큼 지금 홈에서 극강의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자, 그래도 현재 11연승 중으로 최상의 페이스를 쭉 이어가고 있는 그쪽 빌라 상대로 이제 생각보다 뭐 경기를 좀 유리하게 풀어가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가 있고, 이제 최근 좀 득점력이나 뭐 공격 효율에 있어서도 이제 빌라가 뭐 더 좋으면 좋았지 이제 밀리진 않다고 좀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빌라가 뭐 아스날 상대로 뭐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크게 좀 밀리진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다음에 확실히 좀 이제 지난 맞대결처럼 이제 좀 호각을 좀 다투는 경기 양상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11연승 중인 빌라 상대로 뭐 1.3대 그런 아스날 사이드를 보기에는 저는 전혀 메리트가 없다고 봐서 차라리 이 경기는 뭐 빌라 2프렌으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좀 메리트 있는 선택이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 경기는 저는 빌라 2프렌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에스톤 빌라 이제 2프렌승 쪽 보는 경기. 안 그래도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 2프렌에 이제 오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유 대 울버햄튼. 자, 일단 맨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부페, 음베모, 그리고 디알로, 그리고 이제 너리어트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추가로 지금 마운트까지 결장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맨유의 그런 좀 전력 누수는 굉장히 좀 큰 상태라고도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리고 특히 좀 부패가 빠진 거는 이제 맨유의 좀 공격에 있어서 타격이 굉장히 좀 크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무네치, 벨가르드, 그리고 이제 토티고메스, 그리고 아그바우드 등이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도 특히 좀 미드진과 좀 수비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큰 만큼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좀 큰 상태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맨유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뉴캐슬 상대로 이제 1대0 승리를 좀 거두긴 했지만,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런 맨유의 좀 경기 내용이 그리 좋지가 못했고, 그리고 특히 좀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하면서 이제 공격에서 답답한 모습을 좀 줄곧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부패 좀 부재가 굉장히 좀 크게 좀 느껴졌던 좀 경기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리버풀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패배를 하며 이제 12연패를 좀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 감독을 좀 선임 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연패를 좀 이어가면서 지금 굉장히 좀 최악의 분위기를 지금 많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압도적 리그 꼴찌에 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상 뭐 후반기에 뭐 큰 반등이 없는 이상 뭐 강등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 좀 되었다고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번 시즌 굉장히 최악의 행보를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는 그죠 울버햄튼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 두 팀이 이제 3주 전쯤에 맞붙었었는데 그때는 맨유가 울버햄튼 상대로 원정에서 4대1 좀 대승을 좀 거뒀습니다. 자, 다만 이제 그때는 이제 맨유가 이제 부페, 이제 은베모, 이제 디알로가 전부 좀 출전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중 이제 부페와 은베모는 공격 포인트를 좀 올렸을 만큼 이제 공격에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지만, 이번에는 그런 좀 지난 맞대결에서의 공격이 좀 주축이 되는 선수들이 좀 대다수가 좀 빠졌다 보니까 지금 맨유가 이제 그때 경기만큼 공격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기는 좀 생각보다는 많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은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직전 뉴캐슬전처럼 이제 공격이 좀 답답할 우려가 큰 그좀 맨유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좀 지난 그렇죠 울버햄튼과의 좀 맞대결에서처럼 이제 대량 득점을 좀 기대하기는 많이 좀 어려운 그런 좀 경기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페를 좀 비롯해 뭐 맨유의 좀 주축 선수 좀 다수의 좀 결장과 더불어 이제 최근 맨유가 홈에서는 시원하게 이기는 경기가 좀 잘 없어 이제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했을 때 그런 지금 뭐 맨유 사이드를 저는 뭐 보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큰 메리트는 좀 없다고 봐서 이거는 진짜 뭐 물론 뭐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거에 울버햄튼한테 뭐 발목을 잡혀도 이제 크게 이상할 게 없는 좀 경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약간 뭐 경우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뭐 차라리 이제 맨유 사이드보다는 울버햄튼 이 플랜으로 접근하는 게 그래도 훨씬 더 좀 메리트 있는 좀 선택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울버햄튼이 뭐 최악의 행보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부페를 비롯해 이제 주축 코어들 다수가 빠진 그런 좀 맨유의 그런 좀 사이드를 보기에는 뭐 리스크도 크고 그렇게 좀 메리트도 없다고 좀 판단이 돼서 저는 차라리 요거는 뭐 가져간다고 하면은 울버 이프렌 쪽 도전해보는 경기로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울버햄튼 이프렌스 보는 경기,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오늘 그 외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위주로 이제 분석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네, 우간다 대 이제 나이지리아. 자, 확실히 뭐 전력 면에서는 나이지리아 당연 이제 앞서고 있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8강 진출을 좀 확정 지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주전들을 좀 휴식시키고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릴 가능성이 꽤 큰 경기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좀 나선다고 하면은 요 경기에서 뭐 나이지리아 좀 승을 좀 장담하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확실히 좀 뭐 나이지리아가 좀 이긴다고 해도 1점 차 정도의 좀 승을 좀 예상하는 경기. 요거는 뭐 무승부로 좀 끝나도 할 말 없는 경기라고 좀 봐서 요거는 승패보다는 이제 햄무나 무 쪽에서 좀 도전하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보다는 나이지리아 햄물 무 쪽에서 이제 골라가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탄자니아 대 이제 튀니지. 네, 요거는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은 튀니지 승쪽 보는 경기. 네,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츠와나 대 이제 콩고. 네. 자, 콩고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세네갈 상대로도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좋은 그런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이제 세네갈 상대로는 이제 경기력에서 크게 좀 밀리지 않으며 좀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제 콩고의 그런 좀 공격도 이제 굉장히 좀 날카로웠을 만큼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거의 뭐 지금 네이션스컵에서 뭐 최악체라고 볼 수 있는 그 보츠와나고, 이제 보츠와나는 뭐 사실상 뭐 이제 탈락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뭐 동기부여 면에서도 이제 차이가 크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요 경기는 뭐 콩고가 그래도 무난히 좀 승리를 거두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콩고 승 쪽 보는 경기에다가 네, 마인승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콩고 승 마인승. 네,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츠와나의 좀 수비가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콩고가 좀 만약에 좀 득점을 한다고 하면은 대량 득점으로 좀 이어질 그런 가능성도 뭐 충분히 높은 경기라고 봐서 이건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